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퓨터 구조 중에서 이번 단원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의 특징 여러분 교재 13쪽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GIGO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GIGO가 무슨 의미일까 한번 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G가 가베이지다 라는 뜻이고요. in, garbage out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라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컴퓨터에 내가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오고요. 올바른 데이터를 넣으면 올바른 데이터가 나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결과가 바르고 바르지 않고의 차이는 인간이 제대로 된 데이터를 넣어주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정확성과 또는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다? 인간의 손에 달렸다. 즉 컴퓨터의 수동성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GIGO를 한다. GIGO의 의미는 정확성과 수동성이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신속성, 연산 속도가 빠르다. 대용량성,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다. 범용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에 호환성입니다. 하나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여러 컴퓨터에서 교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회사에서 작업한 문서를 집에 와서 열을 수가 없는 것은 호환성이 없는 거죠. A라는 컴퓨터에서 작업한 것이 B라는 컴퓨터에서도 돌아가야 된다라는 게 호환성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특징에 보면은 네 가지는, 밑에 있는 네 가지는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지만 GIGO가 여러분이 새롭게 나온 거죠. 한 번 더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에 대한 기능을 5가지로 살펴보았어요. 이거는 굳이 애우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컴퓨터에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여기다가 뭐를 하게 되나요? 그죠? 바로 입력을 하게 되고요. 자, 이게 결과물로 우리가 화면이나 모니터로 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출력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CPU 속에는 이제 CPU가 이죠. 입력 데이터가 들어가서 어떤 처리 과정을 거쳐서 출력이 될 것이다. CPU 세 가지가 여러분 뭐죠? 제어하는 역할, 자, 연산하는 역할, 그리고 레지스터가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기억하는 역할. 또 주기억장치가 기억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5가지다 라고 보면 되세요. 입력과 출력은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 제어와 연산과 기억 기능이 있다. 이게 이제 컴퓨터의 5대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컴퓨터에 대한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으로 나눌 때는 뭔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인간 같으면 뭐 성별로 나눌 수 있겠죠. 남과 여 또는 나이대의 순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또 뭐 재산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지역별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데이터 취급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날로그 컴퓨터, 디지털 컴퓨터, 하이브리드 컴퓨터 3가지로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돼요. 우리는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 컴퓨터에 대한 비교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3쪽에 보면 디지털 컴퓨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냐면 부호화된 디지털 데이터로 연산을 한다. 또 논리 수행을 한다.
컴퓨터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컴퓨터는 대부분 디지털 컴퓨터다라고 설명을 써져 있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책상 앞에 있는 컴퓨터는 거의 다 디지털이 됩니다. 그래서 키보드로 여러분이 문자화된 부호를 입력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처리되는 방식이 바로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은 뭐를 입력시키냐? 부호화된 디지털 데이터로 연산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 0과 1로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바로 디지털 컴퓨터다라는 거죠. 자, 아날로그 컴퓨터는 이제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물리량, 아날로그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그거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여러 종류의 장치에다가 출력하는 컴퓨터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핵심적인 요소만 본다면 아날로그 컴퓨터는 변화하는 물리량을 입력으로 받아주는 것이고 디지털 컴퓨터는 부호화된 디지털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는 겁니다. 자, 하이브리드 컴퓨터는 이거 두 개를 더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하이브리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뭔가 두 개를 합한 것을 하이브리드다라고 합니다. 되겠죠? 자, 더 자세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어떠한 데이터를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연속적인 물리량을 받아들여서 처리하면 아날로그, 다음에 디지털은 부호화된 문자나 숫자를 입력받는 것을 말을 한다라는 거죠. 네. 자,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제되는 형태는 쉽게 출제된다면 데이터 취급 방법에 의한 컴퓨터 분류가 아닌 것은 아날로그, 디지털, 하이브리드 세 개가 아닌 거 골라주면 되겠죠. 자, 디지털 컴퓨터는 구성 회로를 논리 회로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논리 회로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0이냐 1이냐만 두 가지 경우 yes, no 두 가지 참, 거짓 이렇게 두 가지로만 분리되는 회로를 논리 회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받는 형식은 문자나 숫자를 입력을 받는 거죠. 표시하는 것도 문자, 숫자, 부호로 표시하는 거죠. 자, 정밀도 나와 있고요. 사칙 연산 나와 있고요. 연산 속도가 느리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느리다라는 거. 이거 조심해 주면 되죠. 왠지 더 빠를 것 같은데 아주 복잡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느리다.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적용 분야는 범용성이다.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에 대해서 특히 기억한다면 논리 회로와 문자, 숫자, 부호를 기억해 주면 되고 사칙 연산, 그 다음에 연산 속도가 느리다. 이걸 조심해 주면 되죠. 자, 아날로그 컴퓨터는 증폭 회로를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전류나 전압이나 연속되는 물리량을 입력받는 형식이고 출력되는 형태는 그래프나 곡선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한 예로 든다면 여러분이 응급실에서 위급한 분들이 누워 계시면 어떤 게 나오나요? 이런 형태가 나오죠. 그래프만 보세요. 네, 그래프가 이런 아날로그 모양으로 나온다 그거죠. 그러다가 이제 안 좋은 일이 되면 어때요? 이렇게 돼버리죠. 네, 그래서 이 아날로그 그래프 형식은 바로 이런 방식이다 그거죠. 다음에 그래서 곡선이나 그래프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연산이 미적분 연산입니다. 네, 그다음에 연산 속도는 빠르다, 단순하기 때문에 빠른 거고요. 프로그램 필요 없고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이제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전용이다, 범용이다 라고 나눠놨어요. 전용이다 라는 것은 어때요? 특수한 목적으로만 쓰는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 전용 비행기,
특수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범용이라는 것은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책상에 있는 컴퓨터는 전용인가요? 범용인가요? 범용이죠. 워드도 하고 엑셀도 하고 인터넷도 보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범용입니다. 전용은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사용이라든지 공장의 제어용으로 이런 한정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처리하는 능력에 따라서 슈퍼컴퓨터, 대형, 중형, 마이크로 컴퓨터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슈퍼컴퓨터를 먼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슈퍼컴퓨터는 컴퓨터 분야에서는 가장 좋은 컴퓨터입니다. 단위도 가격도 억 단위가 되죠. 우리로서는 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 대형 컴퓨터, 대형 컴퓨터 전에 슈퍼컴퓨터는 그럼 어떤 일에 사용이 되느냐? 우리나라에 10손가락 안에 끼어요. 슈퍼컴퓨터 존재 개수가. 그래서 원자력 개발이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또는 기상 예측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기예보에 사용되는 컴퓨터 슈퍼컴퓨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컴퓨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또는 은행이나 또는 병원이나 대학이나 이런 여러 단말기를 연결시켜 가지고 대규모로 작업하는 공간에 있는 컴퓨터가 되겠고요. 자, 중형 컴퓨터도 그냥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컴퓨터를 우리는 기억을 하겠습니다. 네. 자,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것은 이제 일반 PC를 우리가 의미를 하고요. 네, 가정용이나 또는 사업의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컴퓨터에서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데스크탑이죠. 데스크는 책상이라는 뜻이고 탑은 위라는 뜻이죠. 그래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컴퓨터다 해서 데스크탑이라 그러는데요. 데스크탑보다 한 단계 높은 게 워크스테이션입니다. 자, 워크스테이션은 이제 사용 목적이 서버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일단은 RISC를 이용을 한다. 네. 네,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설명은 뒤쪽에 나오니까 그때 CISC와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고 이 시간에는 RISC가 뭐지? 한번 궁금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대용 컴퓨터가 있죠. 휴대용 컴퓨터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컴퓨터 뭐가 있으세요? 노트북이 있죠. 자, 노트북 외에도 휴대용 컴퓨터 중에서 노트북 외에도 랩톱도 있고 팝톱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면 랩톱, 노트북, 팝톱 그런 순서가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 자, 워크스테이션 서버용이다. 슈퍼컴퓨터 일기예보에 사용된다. 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데스크탑이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처리 방식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자, 일괄 처리다, 실시간 처리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괄 처리다라는 것은 배치 프로세싱 해가지고, 모아두었다가 처리하는 방식이 됩니다. 모아두었다가,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죠. 일정한 주기를 정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처리해야 될 수도세, 전기세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또 좋아하는 월급, 네, 이런 것들이 배치 처리가 된다, 일괄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모아두었다가 처리하는 방식을 배치 처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처리, real-time processing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데이터 입력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네, 바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네, 즉시 처리하는 방식이 바로 실시간 처리 방식이 되죠.
그 다음에 시 분할처리입니다. 시가 타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타임 쉐링 시스템이다 라는 거죠. CPU의 처리 시간을 분할해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할당시키는 방법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복사집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까요? 네. 자, 문을 열기 전에 학생들이 줄을 섰습니다. A라는 학생은 50장을 해야 되고요. B라는 사람은 2장만 하면 되고요. C라는 사람은 10장을 해야 돼요. 이렇게 줄을 서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사집 4장이라면 누구를 먼저 해두든지 간에 그건 상관이 없죠. 나는 어떻게든 이 세 가지 일을 빨리 하고 쉬는 게 목적이 되죠. 그러면 어떤 사람 A 다 해주고 B 다 해주고 C 다 해주고 그런 방식이 있을 거고 A 한 장, B 한 장, C 한 장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작은 사람부터 B 해주고 C 해주고 A 해주고 이런 분도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세 가지 일을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인데 시 분할 처리 방식은 시간을 할당을 해요. 각각에다가. 그래서 A 1초, B 1초, C 1초, 다시 A 1초, B 1초, C 1초 이렇게 슬라이스처럼 여러분이 그 치즈 슬라이드처럼 하나에다가 일정한 시간을 배분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시분할 처리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이 넘어가는 게 너무 빠른 거죠. 네. 그래서 그 넘어가는 것을 우리 인간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속도로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게 시 분할 처리입니다.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처리죠. 분산 처리. 네, 분산 처리. 우리가 이제 앞단원에서 한 번씩 들어봤던 내용이죠. 분산 처리는 무엇인가요? 네, 하나의 일의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덩어리를 하나의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나눠서 처리해야 하는 거죠. 공동의 작업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그러면 이 분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로 들어와야 되나요? 네, 그러죠.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들어와야죠. 그래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해서 쓰고 작업한 내용을 또 서로 공유해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래밍과 다중 처리가 있습니다. 다중 처리와 다중 프로그램은 무엇이냐면 둘 다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한다. 그거는 같습니다. 근데 다중 프로그램은 CPU가 한 개예요. CPU 혼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것이고 다중 처리다라는 것은 CPU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방식을 멀티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CPU가 두 개인 경우를 특별하게 듀얼 시스템이다, 두플렉스 시스템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듀얼과 두플렉스로 나눠지게 돼요. CPU가 몇 개인 거, 두 개인 거, 네, 두 개인 것을 듀얼과 두플렉스로 나눠 놨어요.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얘네들은 이제 CPU가 두 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들어왔을 때 듀얼은 같이 처리합니다. 하나의 일을 같이 처리해요. 근데 두플렉스는 뭐냐면 CPU 혼자서 처리를 해요. CPU 혼자서 어떤 일이 들어왔을 때 CPU 1일 다 처리합니다. 그러면 남은 하나 있는 CPU 2번은 뭐 하느냐? 놀고 있어요. 그러다가 CPU 1이 CPU 1이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고장이 났네요. 그러면 기다리지 않고 얘가 바로 투입하는 방식이 됩니다. 네, 되겠죠? 자, 그래서 새로 나온 용어 듀얼과 두플렉스라는 용어를 기억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리 방식을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밑에 있는 속도의 단위, 자, 용량의 단위도 같이 봐야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뭐라 그랬죠? 컴퓨터를 배우는 사람이 기본으로
매너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속도가 1초가 있는데 그 1초를 1000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1000분의 1초를 우리는 밀리세컨드라 한다. ms.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을 마이크로세컨드입니다.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9승을 나노, 10의 마이너스 12승을 피코,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5승 펜토, 그 다음은 아토, 잽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디가 빠르다고요? 여기가 빠른 거죠. 자, 시간은 여기가 더 느린 거죠. 빠른 순서에서 빠른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느린 순서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1초가 빠른가요? 5초가 빠른가요? 1초가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시간을 나타낼 때는 작은 것이 더 빠른 거니까 여러분이 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를 가지고 나눠 놓은 어떤 속도의 단위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용량의 단위를 보자라는 거죠. 자,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1바이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1바이트의 개념은 우리가 영문 한자를 1바이트라고 이제 보통 매깁니다. 한글 한자는요 2바이트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한글이라든지 한자라든지 이거는 이제 한자가 2바이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됐나요? 그래서 이 바이트의 단위 중에서 킬로바이트로 넘어가요. 그럼 킬로바이트, 우리가 1kg은 1000g이죠. 그럴 때 킬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킬로 하면 10의 3승이 되는데요. 컴퓨터 쪽에서 킬로는 정확하게 2의 10승이 됩니다. 2의 10승. 그래서 10씩 올라가게 돼요. 2의 20승, 2의 30승, 2의 40승, 2의 50승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단위가 뭐냐면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엑사, 제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굳이 여기까지는 알고 있지 않아도 되지만 일단은 기본으로 이거 4개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킬로, 메가, 기가, 테라는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는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2의 10승이고 2의 20승, 2의 30승, 2의 40승이다. 2의 10승이 얼마냐? 1024예요. 이 1024도 자주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2의 10승은 1024. 그것도 기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하드디스크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123000000 바이트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얘가 몇 킬로바이트일까 몇 메가바이트일까를 얼마로 나눠 가야 돼요? 1024로 나눠 가야 되잖아요. 근데 1024로 나누기가 우리가 조금 암산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약 3자리씩 그냥 끊어버려요. 한 번 끊으면 여기까지가 킬로가 되고 또 한 번 끊으면 메가가 되죠. 그래서 얘는 약 123메가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킬로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2의 10승이지만 약 우리가 대강호 이야기할 때는 10의 3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얘는 약 얼마일까요? 3씩 증가하는 거죠. 약 10의 6승이에요. 3자리씩 끊으니까. 자, 얘는요, 약 10의 9승이에요. 얘는요, 약 10의 12승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되겠나요? 그래서 이거 순서도 알고 있고, 이게 몇 승인지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까마귀 떨어지다. 까마귀 떨어지다. 이렇게 이제 앞글자로 외워도 되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엑사, 제타인데 일단 4개까지는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자, 속도의 단위도 일단 기본으로 4개까지는 기억을 해줘야죠. 특히나 나노,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 이제 뭐에 대해서 학습을 했냐면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네, 그래서 컴퓨터 특징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여러분 교재의 13쪽에 정확성 GIGO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자, 데이터 취급 방법에 따라서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로 나눴다는 거, 디지털에 대한 특징, 아날로그에 대한 특징 기억해 주세요. 자, 전용과 범용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고,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 중에서 슈퍼컴퓨터, 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특징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처리 방식의 여러 가지 종류와 각각의 특징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속도의 단위, 그 다음에 용량의 단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특징적인 것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1, 2, 3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